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소위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큰 고초를 겪고 있던 시절 그 옆을 지켰던 유영하 의원이 법원 재판부에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지난 8일 대구의 동대구역 광장에서 엄청난 수의 애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각 방송의 왜곡된 보도 행태와 전현직 대학 교수 6,300여 명이 참여하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반국가적, 반헌법적 재판관들을 강도 높게 규탄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곧 있을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변호인단이 보석 청구가 아닌 구속 취소를 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보석 청구 대신 구속 취소 청구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애초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면 당연히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미 주요 종사자들 거의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고 윤 대통령께 불리한 진술을 한 홍장원이나 곽종근에 대한 헌재에서의 증언도 끝났으며 관련 증거물도 모두 압수되어 있다. 무슨 인멸할 증거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인멸할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검찰이 주요 종사자들과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검찰이 구속 취소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우리 형사법 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서 어차피 헌재는 그들 스스로 형사법정이 아니라고 자인했기에 정치재판일 수밖에 없어서 기대조차 안 한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이념에 오염된 자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공화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에 따른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법관들이 있다고 믿고 있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구속 취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장의 광기를 막는 것은 정의로운 사법부만이 할 수 있다면서 용기를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길 희망해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각 방송의 보도 행태를 분석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문은 9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8일에 그 보도를 인터넷판을 통해서만 보도하고 9일 신문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동대구역에 몰린 역대 최대 인파, 외면하는 방송계, 침묵의 카르텔 이런 제목의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는 매일신문 AI 분석에 따르면 15만 명이 운집했다. 경찰 추산 인원은 5만 2천 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 지역 단일 집회로는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2. 이에 비해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 독려에도 불구하고 경찰 비공식 추산 5천 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경찰의 그 집회 추산 이 부분도 대단히 의문이 드는 점이 많습니다.
경찰은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참여 인원은 실제보다 축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반대로 탄핵 찬성 집회 인원은 부풀리는 듯한 인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한국의 경찰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어갑니다. 3. 사진상으로 봐도 탄핵 찬성 집회 인원이 30배 이상임이 확인돼 매일신문 AI 분석 인원이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경찰 추산 기준으로 해도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4. 그러나 각 방송사 보도 태도는 동대구역 인파 정도는 늘상 있는 일인 양 심드렁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디어 특위는 각 방송사별로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합니다. SBS는 메인 뉴스에서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KBS 뉴스9은 찬반 집회의 10배 내지 30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분량을 할애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 집회 참석 열기가 비슷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동대구역 집회를 극우 집회로 매도하고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어김없이 8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며 편파 보도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TV조선 뉴스7은 찬반 집회를 각각 상세 보도했다. 찬반 집회 주최 측을 진보단체로, 반탄 집회 주최 측을 개신교단체로 지칭했다. 채널A 뉴스A는 동대구역 집회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으며 탄핵 찬성 집회는 보도하지 않았다. JTBC 뉴스룸은 동대구역 집회 참석자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로 폄하하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는 시민이라고 지칭하는 편파 보도를 자행했다. MBN 뉴스센터와 YTN24는 탄핵 찬성 집회에 비해 동대구역 집회에 좀 더 비중을 두어 보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 같은 경우는 SBS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MBC는 아주 극단적인 좌편향 왜곡 보도를 했고 KBS는 분명히 양쪽 집회가 현재의 탄핵 반대 쪽이 많았는데 두 집회가 마치 비슷한 양 그렇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편의 경우는 비교적 대구 동대구역 집회와 관련해서는 채널A가 상대적으로 가장 우호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종편 방송사 중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구 동대구역 집회를 라이브 방송한 유일한 종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양쪽의 주최 측을 찬성 쪽은 진보단체 그리고 반대 집회 쪽은 개신교단체 이렇게 지칭했고 JTBC는 MBC에 거의 필적할 만큼의 좌편향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MBN과 YTN은 비교적 동대구역 쪽 집회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 또 눈여겨볼 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러니까 종편으로 한다면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가 있는데 지금 신문 제작에 있어서는 둘 다 문제가 많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 들어 조선일보는 대규모 절독 사태에 신경을 쓰는지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겨레식으로 지금 신문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두 신문의 종편의 경우는 오히려 TV조선보다는 채널A가 상대적으로 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소개를 해주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동정민 앵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종편이나 혹은 공중파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비교적 깊이 있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신문과 종편에서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 메이저 언론 그룹의 신문 제작 책임자들과 종편 방송 책임자들이 조금씩 스탠스가 다른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디어 특위는 이어서 연합뉴스 같은 경우 연합뉴스TV의 뉴스20은 찬반 집회를 동일한 분량으로 보도했으며 패널 대담을 통해 각 집회 내용을 간접 보도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0배에서 30배 이상의 인파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 방송사들이 동대구역 집회를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찬반 집회를 동일하게 보도하는 현상을 통해 레거시 미디어, 여러분 참고로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은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말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보수 우파 시민들을 2등 시민 취급한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MBC, JTBC 등 친민주당 매체들이 진보좌파 진영은 일반 시민으로 보수 우파 진영은 극우 또는 극렬 지지자로 폄하하는 극단적 편향성도 확인됐다면서 다만 탄핵 반대 집회에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탄핵 초기에 비하면 다소 나아진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교모는 먼저 헌법재판소는 왜 있나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헌법재판소를 법원과는 별도로 설치해두고 있는가?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9명을 뽑아 많은 봉급을 주고 비싸고 안전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해서 호요시가며 내키는 대로 정치 노름이나 사상 투쟁하라고 두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대권을 행사한 국가 원수이자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두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원리로 삼는 헌법을 집부수라고 두었는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헌법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었고 헌법에 반하는 정당의 반역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9명 헌법재판관의 출세 사다리도 아니고 반헌법 정치 이데올로기의 실천 현장도 아니다. 이어서 정교모는 헌법재판소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 질서로 채택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그 구현 방안을 보장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이를 수호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인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커녕 자유와 권리가 존중, 보장되지 않는 나라, 주권이 인민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사상적 통일체, 그 통일체를 영도하는 노동당, 그 노동당을 영도하는 한 사람의 수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그 수령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북한 불법 정권은 바로 이런 내용의 헌법이라는 것을 장식품으로 갖고 있다. 스스로 사회주의 헌법,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이름 붙인 이 문건은 철저히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재산을 박탈하고 창의와 자기개발의 욕구를 억압한다. 오로지 수령과 그 일족, 그에 아부하는 극소수 권력 집단의 영원 무궁한 부귀영화를 위해 2500만 인민대중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북한 반민족 반문명 집단의 사이비 헌법을 수호하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조문은 또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 반헌법 재판관을 탄핵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그 수호자인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를 신뢰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신뢰에 심각한 금이 가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의 불법 부당성과 헌법재판관의 사상적 편향성이 그 주된 이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공직자는 대통령 이외에도 다수이다. 심판 절차의 개시는 청구 순서에 따름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순서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열을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도 급했는가? 탄핵 심판 절차는 심판 청구 이유인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에 대한 판단 절차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는 국회 자신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소추위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등 한 개인의 의사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 측 소추위원은 국회 의결 내용의 중요 부분인 소위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후에 마음대로 제외하기로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여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심판 절차를 속행하려면 새로운 국회 의결을 거쳐 청구 이유 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위원과 의장이 국회인가? 정교문은 또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계엄 선포의 핵심적 사유였던 공직선거 부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부정 의혹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선결과제에 관련한 정상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에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투표자 숫자 검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부정을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를 전부 거부한 것이다. 또한 쌍방간에 채택된 증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에 엄격한 시간 제한을 가하여 사실 확인의 기회를 가로막고 신문할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해서는 그것을 국회 측에 마치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시키듯 제공하여 답변 내용을 미리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법은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만 멋모르고 진지하게 애쓰고 있는 것인가? 정교모 교수들은 또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정치적 설득 및 타협 과정이 아니라 주장 사실의 종부를 확인한 위에 헌법을 적용하여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엄밀한 사법적 평가 과정이다. 그러므로 재판관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사상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과 같은 정파적, 편향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자는 재판관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적격이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의 법원 내 사조직의 수장이었고 스스로 그 탑을 내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그는 6.25 반공호국전쟁을 북한 괴뢰 집단의 남침에 대한 방어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한 북침전쟁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견해를 공개한 적이 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고 간첩죄로 장기 복역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또 다른 법원 내 파벌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구성원이었고 그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단체의 부위원장이다. 그는 형법상의 국기모독죄 규정이 위헌이며 교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이고 이적단체 찬양물의 취득 및 소지죄에 관한 국가보안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그 남편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사전 서면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인물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성향은 분명 그들이 우리 헌법 이념과는 배치되고 모순되는 사상적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4명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 제대로 된 나라에 이따위 인간들이 헌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요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정교모는 이 성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일부 재판관의 성향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재판관들이 과연 자신의 헌법 수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헌법 수호의 의지를 충실히 지니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면 그런 자들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행위를 평가 심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된다. 그것은 헌법재판의 형식을 빌린 헌법 농락이며 헌법 수호를 사칭한 헌법 파괴이다. 우리는 모든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신념을 공개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서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 반헌법, 종북 용공재판관을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로서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2025년 2월 1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교모 성명 여러분 어디 틀린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저런 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는 걸 정말로 우리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